데이터는 잔인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인구 7억 명 중 4억 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 그 중에서도 모리타니아는 전 국토의 75%가 사막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2019년 단 한 나라의 기술이 이 절망적인 수치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개발 전문 기자 마이클 존슨입니다. 지난 15년간 아프리카 대륙 곳곳을 취재해왔습니다. 수많은 원조 프로젝트들을 봐왔지만 대부분이 몇 년 안에 중단되거나 실패로 끝나는 것을 목격해왔죠. 그런데 2019년 모리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리타니아 누악쇼트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 아타르. 이곳에 살던 10살 소년 하산 압둘라의 하루는 언제나 물동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편도 3km 거리에 있는 우물까지 걸어가야 했죠. 그마저도 물이 나오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의 모래는 40도가 넘는 열기를 품고 있었죠. 아이들이 매일 이런 길을 왕복해야 한다니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산의 어머니 파티마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길러 다니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하산의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리타니아 전체 인구 450만 명 중 180만 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 특히 농촌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죠.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모리타니아 농촌 지역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4시간을 물을 구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이 작은 마을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사막에 강을 만든다는 이야기였죠. 주민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기구와 NGO가 와서 도움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몇 달 만에 떠나버렸으니까요. 하산의 할아버지 모하메드 씨는 70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어떤 변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시작이지. 몇 달 후면 떠날 거야. 라며 고개를 저었죠. 마을 족장 아흐메드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물을 끌어온다고? 여기는 1년에 비가 몇 번 오지 않는데. 하지만 하산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죠. 한국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도 사막인가요? 마을 어른들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시아에 있는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 뿐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15년간 아프리카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 관련 프로젝트는 더욱 어려웠죠. 단순히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생활 오수로 오염된 강이었다는 것.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의 수질을 자랑하는 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 20여 개국에서 물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직접 교육하고 함께 참여시키는 방식이었죠.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개발협력이었습니다. 3월 말 드디어 한국 기술진들이 아타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총 12명의 전문가가 각종 장비와 함께 온 것이죠. 그 중에서도 팀장인 김현수 엔지니어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5년간 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첫 반응은 역시 의구심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땅에 물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하산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한국 기술자들 주변을 맴돌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죠. 정말 물이 흐를 수 있나요? 어떻게 사막에 강을 만드나요? 김현수 엔지니어는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강도 옛날엔 많이 더러웠어. 하지만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강이지. 여기서도 해낼 거야. 과연 정말로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을까요? 한국의 기술이 70년간 변하지 않았던 이 마을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까요? 자결하는 4월의 태양 아래 한국 기술진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6시 기온이 35도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김현수 팀장을 비롯한 12명의 전문가들은 이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걸으며 본 것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원조 기관들은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곤 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마을 족장과 어른들을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현지어로 번역된 사업 설명서를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김현수 팀장의 이 말에 마을 어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와봤던 외국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거든요. 함께 한다는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산은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한국 기술자들의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김현수 팀장은 그런 하산을 보며 자신의 아들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아들도 하산이와 비슷한 나이예요. 궁금한 게 많죠. 첫 주 동안은 주로 현장 조사와 주민들과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죠. 수자원 전문가인 박미영 박사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실패한 프로젝트가 많은 이유는 기술만 전수하고 떠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인들이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정말로 독특했습니다. 먼저 지하수 탐사를 통해 이 지역의 수자원 현황을 파악했죠. 놀랍게도 아타르 마을 지하 30m 아래에는 충분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끌어올리고 정화하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가장 큰 도전은 전력입니다. 기술진 중 한 명인 이재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고 하루 종일 펌프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팀이 제시한 해결책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자동 급수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양으로 물을 만든다고. 하지만 김현수 팀장이 작은 모형을 만들어 설명하자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빛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펌프가 돌아가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저장 탱크에 모였다가 파이프를 통해 마을 곳곳으로 공급되죠. 하산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길러갈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집 앞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거야.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하산의 할아버지 모하메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 땅에 변화란 없었어. 또 약속만 하고 떠날 거야.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마을에 온 국제기구와 NGO만 해도 15개가 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의 두 번째 주 활동은 이런 의구심을 조금씩 해소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첫 번째 시범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이죠. 굴착기가 사막 모래를 파내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 지켜봤고 어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지하 25m에서 실제로 깨끗한 지하수가 솟아오른 것입니다. 물이야. 정말 물이 나왔어. 하산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죠. 7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긴장했어요. 지하수 탐사 결과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제로 파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물이 나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우리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과 그것을 마을 전체에 공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태양광 패널 설치와 급수 시설 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마을 일부 주민들이 우리 땅에 이상한 기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족장 아흐메드 씨를 중심으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라고 말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우리 땅을 망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현수 팀장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96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모든 마을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국 마을 회의는 찬성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하산과 같은 마을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학교 친구들처럼 집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요. 하산의 어머니 파티마 씨도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길러가느라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기회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저장 탱크를 만들고 마을 곳곳에 급수대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죠. 한국 기술진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청년들을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미영 박사의 말처럼 이들은 기술 전수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마을 청년 5명을 선발해 매일 2시간씩 시설 관리 교육을 시켰죠. 그 중에는 하산의 형 압둘라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주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펌프가 돌아가며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죠. 첫 번째 테스트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버튼을 누르자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급수대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산은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웃었습니다. 정말 달아요.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시설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급수 시설이 가동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급수대 앞에 모여 깨끗한 물을 마시며 기뻐했죠. 하산은 더 이상 새벽부터 물을 길러갈 필요가 없어졌고 처음으로 오전 수업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만들어줬어요. 하산이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말하자 다른 마을 아이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타르 마을의 변화 소식은 인근 마을들에까지 퍼져나갔죠. 김현수 팀장과 한국 기술진들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곳의 급수대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관통하는 배수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마을의 모든 집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목표는 이 마을을 모델 케이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말이죠. 박미영 박사의 설명처럼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아프리카 전체의 물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5월 둘째 주 본격적인 배수관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관로를 매설하고 각 집마다 개별 급수 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였죠. 한국 기술진들은 현지 청년 15명을 추가로 교육시켜 함께 작업했습니다. 하산의 형 압둘라만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김 팀장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물을 길러가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워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산의 어머니 파티마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다른 여성들도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월 셋째 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것이죠. 현지에서는 하마탄이라고 불리는 이 모래폭풍은 시속 80km의 강풍과 함께 수톤의 모래를 몰고 왔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가 날렸죠.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피했지만 바깥의 시설들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래폭풍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공사 중이던 배수관은 모래에 완전히 묻혔고 급수대 주변도 모래 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패널 표면이 모래로 뒤덮여 전력 생산이 거의 중단된 것이죠.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니 물 공급도 중단되었습니다. 끝났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산의 할아버지 모하메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역시 이 땅은 변하지 않아. 사막이 모든 걸 집어삼켰어. 일부 주민들은 외국인들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며 불안해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른 원조 기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떠났거든요. 하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물을 길러 가야 하는 건가요? 학교도 못 가게 되는 건가요? 한국 기술진들도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모래폭풍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김현수 팀장은 한국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지 복구에 필요한 추가 예산과 장비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우리도 흔들렸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모래폭풍의 위력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본사의 답변은 빨랐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라. 필요한 예산과 장비는 지원하겠다. K-워터의 이런 결정은 일반적인 원조 기관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한국 기술진들은 밤새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폭풍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죠. 문제는 태양광 패널과 배수관 매설 깊이입니다. 이재호 엔지니어가 분석했습니다. 패널은 자동 청소 시스템을 추가하고 배수관은 더 깊이 매설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구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정말 안 떠나세요? 하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후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 너희 마을에 강을 만들어주겠다고. 한국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 순간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기만 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산의 할아버지 모하메드 씨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말했습니다. 70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야. 우리도 도와야지. 마을 여성들은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고 청년들은 모래를 치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산도 작은 삽을 들고 형 압둘 라만과 함께 작업했죠. 강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야. 함께 해야 흐른다. 김현수 팀장이 하산에게 건넨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음의 강에 대한 이야기였죠. 복구 작업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죠.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진화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새로운 태양광 패널에는 자동 청소 기능이 추가되었고 배수관은 모래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이로 매설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한 수동 펌프 시설도 별도로 설치했죠. 일주일 후 드디어 시설이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더욱 견고한 시스템이었죠. 테스트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버튼을 누르자 펌프가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급수대에서 맑은 물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와!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산은 두 팔을 벌리고 외쳤죠.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적이 펼쳐질 차례였죠. 과연 이 작은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6월 첫째 주 드디어 마을 전체 급수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아타르 마을의 모든 집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날 아침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산은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자신의 집에 수도꼭지가 설치되는 날이었거든요. 평생 물동이를 들고 먼 길을 걸어야 했던 아이에게 집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산아, 일어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어머니 파티마 씨의 목소리에 하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김현수 팀장과 형 압둘 라만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준비됐어? 김현수 팀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산은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이 왔습니다. 찰칵. 수도꼭지를 돌리자 처음에는 공기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맑고 투명한 물이 힘차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와! 하산의 환호성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달려왔죠. 모두들 신기한 듯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집에서 물이 나와. 아이들은 손을 내밀어 물을 받으며 깔깔댔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며 물을 마셨죠. 달아요.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에요. 라는 감탄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산의 어머니 파티마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집마다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가족들은 환호했고 감격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70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보다니. 하산의 할머니 아이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자가 물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한국 기술진들도 감격했습니다. 김현수 팀장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배웠어요. 물의 소중함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물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마을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길러갈 필요가 없어진 하산과 친구들은 정시에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출석률이 30%에서 85%로 급상승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하산이 선생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을 학교의 파돌 선생님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성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하루 4-5 시간을 물 깃는 일에 보내던 시간을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산의 어머니 파티마 씨는 작은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충분하니까 토마토도 키울 수 있어요. 시장에 가져가서 팔면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요. 마을 여성들은 공동으로 수공예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물로 염색한 천으로 전통 의상과 소품을 만들어 인근 도시에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마을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남성들도 변화했습니다. 물 걱정이 없어지자 농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하산의 아버지 이브라임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염소만 기르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옥수수와 수수를 심어볼 계획이에요. 한 달 후 정말로 작은 농장들이 마을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녹색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죠.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면서 수인성 질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마을 보건소의 압둘라 의사는 놀라운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설사와 구토 환자가 70% 감소했어요.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하산도 확실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빠졌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죠. 키도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우리 하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티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7월이 되자 인근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타르 마을의 변화 소식이 퍼져나간 것이죠. 50km 떨어진 이네켈 마을의 족장도 직접 와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워요. 우리 마을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김현수 팀장은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아타르 마을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마을들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모리타니아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부 장관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한국의 기술에 감탄했죠.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장관의 이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모리타니아 정부는 한국과의 수자원 개발 협력 확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8월 어느 날 하산이 김현수 팀장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저씨, 저도 나중에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야? 저도 다른 마을에 가서 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김현수 팀장은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었죠.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가능해. 하산은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보였죠. 형 압둘라만은 이미 한국 기술진들에게 배운 기술로 인근 마을의 수리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마을 족장 아흐메드 씨의 말처럼 아타르 마을은 이제 단순히 물 문제를 해결한 마을이 아니라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자 한국 기술진들의 공식적인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교육 세션에서 김현수 팀장은 마을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마을의 엔지니어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압둘 라만과 다른 청년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관리할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한국 기술진들을 위한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막의 별빛 아래 마을 사람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죠. 하산은 김현수 팀장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사막의 푸른 강이 흐르는 그림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아랍어와 한글로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말이에요. 과연 이 작은 마을의 기적은 어떤 미래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하산의 꿈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9월, 저는 다시 아타르 마을을 찾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마을 입구에는 아타르 모델 빌리지라고 적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마을 전체가 작은 도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녹색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황량한 사막이었던 마을 주변에 작은 농장들이 생겨나 있었죠. 옥수수, 토마토, 양파 등 다양한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막의 오아시스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산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사이에 키가 훌쩍 자랐을 뿐만 아니라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자신감 있고 똑똑해 보이는 소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저씨, 기억하세요? 1년 전에 취재하러 오셨던 기자 아저씨. 하산이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유창한 아랍어와 함께 간단한 영어도 섞어서 말했죠. I study English now. 지금 영어 공부해요. 하산의 어머니 파티마 씨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였죠.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산이는 반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저는 채소 농사로 한 달에 $200 정도 벌고 있어요. $200는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수입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가족 전체 수입이 한 달에 $50 정도였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산의 형 압둘 라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마을 수자원 관리사가 되어 월급을 받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인근 5개 마을의 수자원 시설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다른 마을에도 시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저도 선생님이 된 기분이에요. 압둘 라만의 말처럼 아타르 마을은 이제 다른 마을들의 기술 전수 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2-3개 마을에서 견학단이 와서 기술을 배워가고 있었죠. 마을 족장 아흐메드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제 모리타니아 전체의 모델이 되었어요. 정부에서도 자주 방문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구경해요. 실제로 제가 머무는 동안에도 세네갈과 말리에서 온 정부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하산의 꿈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단순히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놀랍게도 하산의 이 꿈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프리카 청소년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성적도 우수했고 영어 실력도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팀장과 화상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아타르 마을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산이의 꿈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준 거니까요. 김현수 팀장은 현재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타르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케냐, 에티오피아, 가나 등 10개국에서 유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아타르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단순히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다른 선진국들도 한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죠. 하산의 할아버지 모하메드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변화는 없다며 체념했던 분이 이제는 마을의 변화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보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요.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할아버지의 이 말에서 저는 한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던 것이죠. 마을 학교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실이 2개 더 생겼고 컴퓨터실도 만들어졌죠. 하산과 친구들은 컴퓨터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강이에요. 저도 언젠가 한강을 보고 싶어요. 하산의 말을 들으며 저는 1년 전 김현수 팀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이제 이곳에서도 시작된다는 말이었죠. 정말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막의 별빛 아래에서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산이 저에게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였죠. 비록 서툴렀지만 마음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현재 아타르 마을의 성공 사례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워터는 이미 15개국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1,0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산과 같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대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청소년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술 전수 프로그램도 늘리고 있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철학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달았죠. 1960년대 한국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기술을 통해 기적적인 발전을 이뤘죠.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아프리카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 아닐까요? 하산의 편지 마지막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나는 이제 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우리 아프리카에도 희망의 강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막에 흐르는 강은 단순히 물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강이었고 꿈의 강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이제 아프리카 전체로 나아가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시작된 기적이 사하라 사막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은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 정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